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성산 TV가 계속해서 강조해 드리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얼마 전에도 말씀을 해드렸지요.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이 저에게 뭐라고 강조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지금 이번 40 부정선거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40 부정선거 경악하고 있다. 머지않아 윤석열 대통령 부정선거와 관련된 언급이 있을 것이며 행동을 하실 것이다. 그러니 정성산 감독은 정강훈 목사님과 함께 40 부정선거 박살, 이재명 저국 문재인 구속, 국민 대혁명을 일으켜달라라고 강조했지요. 무엇입니까? 얼마 전에 전강훈 목사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금 총선 이후에 범야권이 압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힘이 없지요. 그러니 우리가 천만이 일어나서 제2의 4.19 혁명, 제2의 5.16 혁명을 일으키면 윤석열 대통령이 칼을 칠 것이다 라고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 얼마나 많은 카드가 있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도 방송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 전에 이제 진짜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이 말 한마디에 이재명과 민주당, 조국, 한동훈까지 발칵 뒤집어졌었지요. 뭡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때를 언제라고 보시냐? 제가 생각했을 때는 22대 국회 개헌 이후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행정권을 무조건 쓰리라고 저는 100% 확신하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정강훈 목사님과 함께 제2의 4.19 혁명을 반드시 일으켜야 한다는 겁니다. 자, 지금 현재 BBC,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즈, NHK 이번 총선 결과에 외신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한국을 망친 주범들의 그 실체.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BBC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번 총선 결과에 한국 이대로 망할 것인가? 뭡니까? 투쟁해라 이거야. 투쟁, 혁명하라 이거 아닙니까? 자, 보세요. 자, 보세요. 외신들 지금 한국 총선에 발칵 뒤집어져. 한국 총선, 한국을 망친 주범들의 실체. 자, 이 외신을 이제 이 기독신문이 소상하게 풀었습니다. 영국의 국영방송 BBC, 미국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스, 일본 NHK가 2024년 4월 한국 총선에 나타난 결과에 대해 충격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외신들은 한결같이 범죄 혐의자들이 국회를 장악해서 이들이 법치문란으로 나라를 이끌고 간다고 원인을 제공한 그 충격적인 실체, 한국을 망치고 이런 범법자들이 국회의원이 되게 한 그 충격적인 주범들은 바로 누구다? 사법부다. 사법부. 이들 때문에 국민의 대표로 선출한 한국민들의 법치의식 실종에 관해 외신들은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국 이대로 망할 것인가? 대한민국 총선을 본 영국 국영방송 BBC 방송의 따끔한 천평입니다. 법치문란의 주범이 바로 법원이라는 것입니다. 이대로 간다면 나라가 망한다라고 BBC는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법관들의 편향된 이념과 재판 지연, 이중 잣대 판결이 한국 법치를 파탄내고 있습니다. BBC가 우려하는 바와 같이 법치는 민주주의의 근간이고 법원은 법치 수호 기관이어야 하는데 법치 수호 임무를 수행하는 판사가 법치
문란의 주범이라면 나라는 이미 걷잡을 수 없이 망해가고 있다는 증거라고 BBC가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BBC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불모의 땅 한국은 탁월한 지도자 박정희 출연으로 한때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을 피우는 기적을 창출했지만 오늘날 정치 판사들이 앞장서서 스스로 노예의 길로 가는 이상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BBC는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BBC는 1952년 정치 파동 때 대한민국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을 발할 수 있는가 방송한 권위 있는 방송입니다. 외신들은 한결같이 지난 총선 결과에 대해 충격적인 반응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거대 의석을 가진 야당 국회의원들은 21대 국회에서 자기들을 기소하고 재판하는 법관들에 대해 사퇴 결의 내지는 탄핵을 시도한 바 있다라고 외신들은 강조했습니다. 외신들은 이들 야당 자신들의 범법 행위에 관해 자성하고 자제하기는커녕 이번 총선거로 인해 면죄부를 받았다고 기고만장하고 있다라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김명수 직전 대법원장 때부터 정치적으로 동기화된 재판 지연, 편향된 이중 잣대가 이번 총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외신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한국의 지극히 일부 법관들이 편향된 이념, 재판 지연과 이중 잣대 판결이 결국은 한국을 망치고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해외 언론들은 한국 사법부의 재판 행태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4월 총선에서 사법부의 재판 지연, 이중잣대로 편향된 재판으로 인하여 실형 선고를 받거나 재판받고 있는 파렴치한들이 한국의 국회에 진출하도록 했다라며 한국의 법관들이 이들에게 방어권 차원에서 구속을 면하게 했는데 이들은 선거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행위를 정치적으로 정당화하고 있다라고 꼬집고 있습니다. 또한 외신들은 1심,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방탄형 정당을 출범하자 이 정당은 제3정당으로 돌풍을 일으켰다라며 국민들은 이들을 국회의원으로 선출하는 준법 의식의 부재 및 무감각 속에 있다라며 한국 국민들을 향해 외신들은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한국 사회의 위기가 아닐 수 없다라며 해외 언론들은 한국의 일부 판사들이 50억 클럽에 들어가 양심을 팔고 재판에서 왜곡한 판결을 하고 있다라고 맹비난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면서 외신들은 한국 정치는 삼류로 정치인들은 도덕 불감증의 집단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한국에 와 있는 50개 이상의 외신 구락부가 시시각각으로 한국 정치를 긴급 타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BBC가 한국 법관들이 편향된 이념과 주체 사상으로 나라를 망하게 하고 있다라고 평가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 노출된 나라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국내 양심적 지성인들이 한국이 좌파에 의해 스스로 망해가는 나라가 되고 있지 않나 하는 외신 보도들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외신들은 G7 국가 반열에 오른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 결과가 충격적으로 외신에 타전되는 것은 그만큼 외신들도
대한민국의 한국의 정치 상황에 대해 매우 우려한다라는 워딩입니다. 그러면서 외신들은 대한민국은 정치의 당파 싸움, 극한 대립, 보복 정치로는 이제 국민 소득 3만 5천 불 도달한 선진 사회에서 세계의 모범이 되는 국가 미래로 펼쳐나갈 수 없다라며 한국의 정치인들은 올바른 국가 간 사명감, 청빈함으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화합하고 잘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지금 한국의 보수 우파들은 밤잠을 설치고 있다라고 외신들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국제적 망신입니까? 자, 또한 외신들은 거대 야당 입법부가 사법부를 민주적 통제해야 한다는 발상은 삼권 분립 정신에 위배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이재명 대장동 재판 변호를 맡은 변호사 6명이 민주당 지배의 지역구에서 모두 당선된 이후 이들은 선거가 자신들에게 면죄부를 주었다고 기고만장하고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이들은 앞으로 야당 당수를 재판하는 사법부가 입법부에 의해 민주적 통제가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라며 한국의 사법부가 거대 야당 국회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는 것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하는 법관들에 대하여 탄핵하겠다, 사퇴 결의안을 내겠다고 협박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민주 정치의 기본 원리인 삼권 분립을 위배하는 발상이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신들은 사법부에서 재판의 판결 연기, 편향된 재판의 구체적 사례까지 소상하게 전했습니다. 외신들은 한국의 어느 인사는 울산 경찰청장으로 울산 선거 부정 개입 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받았으나 21대 총선에 당선, 국회의원 임기 3년 9개월이 지나서야 1심에서 3년 유죄 판결을 받았다라며, 그런데 법정 구속이 안 되어 지난 4월에 조국 혁신당에 들어가 총선에 출마하여 22대 국회 선거 비례대표로 당선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충격적인 현실이라고 외신들이 꼬집고 있습니다. 또한 외신들은 한 인사는 1심,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피고인 변호권 보장으로 법정 구속되지 않으므로 연동형 비례제로 조국 혁신당을 만들어 이번 4월 총선에서 자신을 비롯한 12명의 국회의원을 당선시켰다라며, 그리하여 조국 혁신당에서는 징역 2년형 2심 당대표에 이어 징역 3년 1심 원내대표가 나오고 있다며, 선거 후에 그는 대법원에서 자기 사건에 무죄 판결을 하거나 재판을 연기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라고 외신들이 충격적으로 털어놓고 있습니다. 또한 외신들은 현 야당 대표는 7가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고 공직선거법 위반 건은 2년이 넘었는데 법정 기일은 1년 안에 판결, 아직도 판결이 나지 않고 있다라며, 사법 리스크에 있는 야당 대표는 총선에서 이김으로써 마치 국민들이 자신의 무죄를 확증해 주었다고 기고만장하고 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여소야대 총선 결과에 또 밀려 대통령이 먼저 영수회담을 하자고 전화를 걸었다라며, 그리하여 이재명은 사법 리스크에서 빠져나왔다는 아이러니한 평가까지 나온다고 외신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BBC는 총선에서
야당이 크게 이긴 22대 국회에서 재판 지연과 편향된 재판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BBC는 조희대 대법원장 사법부를 바로 세워야 한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한국 4월 총선에 대한 외신들의 이러한 평가와 보도에 대하여 한국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국민적 우려를 잠재우고 나라의 국격을 세우는 대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판결 뒤에 숨지 말고 국민 앞에 나와서 이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해외 언론 기자들에 대하여 자신의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념, 편향, 재판 지연, 이중 잣대, 판결 법관에 대하여 책임을 묻고 인사 조치를 해야 합니다. 지난 문재인 정권 말에는 거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야합하여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경찰로 넘기는 법안 검수완박을 통과시켜 국내외적으로 비난을 받았다라고 외신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건 뭐냐? 자, 한국의 총선 충격 결과 누가 한국을 망하게 하고 있느냐? 조희대 대법관과 또 법무부 장관, 이원석 검찰총장, 이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망치게 하는 근본 요인이다라며 외신들은 한결같이 K-팝, 한류, 반도체, 자동차, 중공업, 수출 강국으로 경제적 선진국, 인류 가던 한국이 이번 총선으로 멈추어 서게 됐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얼마나 국제적으로 개망신입니까? 범죄자들이 민주주의를 장악했다는 거 아닙니까?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계엄령 비슷한 뭘 쓰면 된다? 대통령의 긴급 대권을 발동하고 우리 국민들 혁명으로 계엄령을 우리 스스로가 만들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